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1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저에게 빡센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 확인하느라고 새벽 3시에 기상을 했는데요. 제가 잠시 전에 방송 원고를 준비하고 녹음을 한번 했는데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시 34분 다시 또 녹음을 해야 되고요. 방송 녹음을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시작되는 주식시장과 열심히 싸우면서 오늘 5시 새날 방송을 위해서 또 푸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꼼꼼히 체크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따 한 오후 3시 반쯤에 오늘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 눈길을 뚫고 우리 행운이를 이렇게 모시고 새날 스튜디오로 가야 돼서 오늘 좀 굉장히 빡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나마 좀 어제 좀 일찍 자서 한 5시간 정도 잠을 자긴 했는데요. 그래도 워낙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날은 한 오후 한 3시에서 5시 그러니까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깨어 있으면 피로감이 확 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제가 또 얼마나 새날에서 버벅거릴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자, 그래도 일단 돈다방 미쓰리 후다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분짜리 녹음을 다 해놓고 홀랑 날리는 바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14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볼게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12월 달 FOMC 회의 결과를 정리를 할 텐데요. 자, 12월 1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2, S&P 500이 0.61, 나스닥이 0.76%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죠. 장 초반에는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을 살짝 늘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금리를 50bp 인상한 다음에도 상승폭을 유지를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함과 동시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스크루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얼만큼 스크루지 노릇을 했는가? 자,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이었는데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4.25에서 4.5%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죠. 50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따라서 정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하니까 시장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상대로 인상이 됐다. 이런 안도감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가야 할 길이 멀다. 어딜 자꾸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가야 할 길이 멀다. 하는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됩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충분히 제약적 수준으로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 올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자, 그리고 속도 조절이 곧 완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상 2023년 말 금리 전망치는 기존 9월 달에 4.6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5.1%로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내년도 미국의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죠. 자, 그럼 하나씩 보면은요. 자, 우선 충분히 제약적 수준으로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죠. 이번에 겨우 인플레이션 지표가 7.1%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단 여기서 진짜 여러분 연준은 2%가 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2%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연준은요 한 3에서 한 4%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안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가 11월 30일 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그냥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지 니네가 생각하는 완화, 즉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내년도 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까지 상향 조정했잖아요. 약 0.5%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할 거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다리는 애들 김칫국 마시지 말고 정신 번쩍 차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성장률 전망치 지난 9월 달에는 1.2였는데 이번에 0.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내년도 실업률 9월 달에 4.4를 예상했는데 4.6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개인 소비 지출 9월 달에는 올해 5.4를 예상했는데 5.6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도 2.8 전망을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실업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 얘기는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걸 의미했죠. 거기에다가 개인 소비 지출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최근 계속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은 증시 상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물론 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아니면 뭐 코로나, 전쟁 이런 악재들이 터져 나와서 주식시장이 막 붕괴되는 거는 더 안 좋지만 지금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얘기.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안 할게, 혹은 뭐 인하할게, 아니면 뭐 속도 조절할게, 이러한 표현들이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제거된 듯한 느낌을 줘서 산타랠리와 함께 막 달리면 그나마 이번에 12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표 7.1%까지 잡아놨는데 얘 다시 상승한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올해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해댔기 때문에요.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해댔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지금 7.1%밖에 잡지 못한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만약에 들썩들썩 한다면 이젠 더 이상 연준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금리 인상 카드 못 내놓죠. 왜냐하면 이번에 50bp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4.5%가 됐는데요. 이 금리 인상이요. 2007년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7년이 무슨 해입니까? 금융위기 바로 직전의 해죠. 마치 2008년도와 2022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와 2023년도가 데자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연준은 시장에 좋은 내용을 쏟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할 만큼 미국 경제가 뭐 둔화됐거나 안 좋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금리를 인상할 만큼 미국 경제가 뭐 체력이 견고하다 이런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미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요, 어쩌면 2022년 12월 15일 오늘 목요일 방송이 성지가 될 가능성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지는 여러 번 됐었어요. 예, 뭐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2015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오랜만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을 때 제가 그 금리
인상과 금리 예상과 금리 결과를 보고는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 번 하면 겨우 잘할 겁니다. 라는 방송이 성지가 됐죠. 그리고 진짜 2016년 미국은 겨우 12월 달에 한 번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성지가 있었죠. 성지가 됐던 때가 있었죠. 바로 2018년입니다. 2018년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FOMC. 4번 중에 마지막 4번의 금리 인상을 12월 FOMC에서 한 다음에 2019년에도 한 번에서 혹은 2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웃기고 있네.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려? 라고 했고요. 진짜 미국은 2019년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제가 이제 내년을 좀 전망해 보자면 저는 내년의 첫 번째 FOMC 회의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50bp라기보다 한 25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7번의 금리 결정에서 동결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지금 연준의 점도표는요. 5.1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4.5니까 한 0.6% 정도의 지금 그 금리 인상 여유분이 있거든요. 그럼 0.6%의 금리를 2023년도 8번에 거쳐서 이제 맞춰 나가겠다라는 건데 누구 맘대로 0.6이란 얘기는 결국 얘네들의 머릿속은 뭐냐면 25bp씩 한 3번 정도 하든지 아니면 1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3월 달에 뭐 한 25bp 하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얘네들 내년에 금리 인상 생각하는 대로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금리 동결로 가는 게 땡큐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주식시장이 쪼갤 때가 아니죠. 금리 인상을 해야 할 만큼 어떤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 금리 인하는 결코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금리 인하입니다. 우리가 금리 동결에 지금 너무 낯설어서 그렇죠. 금리 동결도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시황을 무슨 부추전 뒤집듯이 막 바꾸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그동안 최근 제가 쭉 얘기해 드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내년도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금리 동결.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저는 사실 박스권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 그렇게 지수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 시황 변함이 없고요. 연준은 그런데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빨리 잡고 싶고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의지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를 인하했으면 하는 그 힘과 그 팽팽한 그 줄다리기 같은 긴장감 속에서 오히려 동결로 갈 가능성이 전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여러분 금리 동결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요 적응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 4.5%라는 금리가 뭐 인류 역사상 처음 겪었던 금리 수준이 아니에요. 당장 2007년에도 그때까지 금리 인상 이랬었어요. 이때 미국의 4% 금리? Why not? 왜? 뭐가 문제야? 아니 뭐 이 정도 적당한 거 아니야? 오히려요. 이때 4%가 그렇게 높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7년도 이 4.5% 이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제로금리까지 가고 이제 그때 제로금리의 맛을 보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제로금리의 맛을 봐서 그렇죠. 그냥 금리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는요. 미국 기준금리로 봤을 때 한 4% 정도의 금리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야 될 시기고요. 익숙해질 시간입니다. 누가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누가 문제라고요? 부동산이 문제라고요. 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차 125bp입니다. 아마 거의 글쎄요. 이렇게까지 금리 격차가 벌어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제가 여러분 그랬죠. 달러가 약해져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놀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국제 금값 1,700달러 근처 때 금에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금값 지금 1,825원까지 올라왔고요. 예, 국제 유가도 올해 정말 기가 막히게 전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12월 13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 저는 7.1, 7.2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얼만큼 둔화폭이 증가되느냐. 근데 저는 그 전달에 보여준 0.5%의 둔화폭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이 맞았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지금 경제를 잘 보고 있다. 만약에 그 둔화폭을 제가 맞히지 못했다면 내가 뭘 놓치고 있구나. 지금 못 보고 있구나. 내가 뭘 지금 못 보고 있지? 하고 제가 멘붕에 빠질 텐데 일단 지금까지 미쓰리가 시장을 잘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달러가 여러분 1,300원이 깨진 상태인데도 외국인들이 오히려 1,300원, 1,400원 그때 매수해 줄 때,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이죠. 그때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주지 않습니다. 자, 국제유가 하락하고 있죠. 물론 이날은 상승했지만, 그리고 금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대로 예상대로라면 미쓰리가 내년도 그리고 있는 전망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죠. 호재가 많으면 땡큐고 과연 어떤 악재가 나오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더듬이를 바짝바짝 세우고 새해에도 계속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악재를 미리 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이제 역할이겠죠. 자, 이날 뉴욕 증시는 상승하다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에게서 굉장히 큰 선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은 증시가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난번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런 어떤 그 매출에 대한 증가폭 그리고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고용지표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용지표 나쁘지 않은데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산타랠리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만 결코 주린이들이 느꼈던 그런 그 유동성 장애 산타랠리는 아니다. 이 얘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똑같은 시황을 계속 맞춰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예 틀리면 개정색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새로운 얼굴처럼 누구처럼 얼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개정색하고 시황관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여러분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계속 일관성 있게 시황을 얘기하는데 그 시황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데요. 물론 그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귀에 딱지가 앉게 되더라도
일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주린이고 경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시황을 딱 기둥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제 방송 같은 거 들으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뭐 예쁘게 립스틱도 바르고 가발도 씌워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다방 미쓰리만 맹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를 많이 신뢰하신다면 돈다방 미쓰리가 제시한 내년도 전망을 일단 뼈다로 잡고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이제 살점을 붙이면서 여러분들만의 시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새날을 출연해야 돼서 좀 빨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커피를 못 마셨거든요. 빨리 방송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아직 잠이 덜 깼는데, 잠은 덜 깼지만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 맨정신에 잘 녹음했고요. 저는 내일 12월 16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를 찾아뵐 거고요. 이따가 오후 5시에 새날에서 커피 많이 마시고 약간 업된 분위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